XA3 테마의 Vue.js 적용기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온 개발자 김영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Vue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4가지 주제로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일단 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웹 개발에서 백엔드를 담당하고 있는 개발자 김영웅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일이죠. 왜냐면 지금 주제는 프론트엔드 주제를 가져가가지고 건방지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프론트엔드 얘기를 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웹 개발에서 프론트엔드를 백엔드랑 같이 하는 일은 흔해요. 왜냐면은 요즘은 그 추세가 많이 무너져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론트엔드가 백엔드를 하기도 하고, 노드.js를 통해서 백엔드에서 간단한 거는 부트스트랩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PHP랑 jQuery라는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해왔었는데, 작년 이맘때쯤부터 이제 Vue.js를 시험에만 도입을 해보고 나서 이제 개발을 했던 시간도 좀 줄고, 그리고 산출물도 좀 좋게 나왔었던 경험이 있어서 1년 동안 뷰를 사용해 봤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랑 같이 공유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사실은 입문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뷰가 대체 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오셨던 분들이나, 또는 뭐가 요즘 뷰가 이렇게 핫하길래 이래 하면서 오셨던 웹 에이전시나 사업자분들, 또는 뭐 저처럼 같은 백엔드를 하다가 프론트엔드를 하고 싶다 해서 오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입문자용 강의고요. 혹시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좀 귀엽게 봐주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XA3에 어떻게 뷰를 도입했는지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겠고요. 그래서 입문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왜 요즘 뷰가 좋냐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졌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프론트엔드를 대표하는 3가지 기술인데요. 뷰, 앵귤러, 그리고 리액트 같은 것들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별거 없어요. 이제 렌더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 어떻게 사용자 페이지를 바뀌는 모습을 잘 그려주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인데, 버추어돔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 스크립트 기술들은 원래 있었던 문서를 빌려온다라고 한다면, 요즘 기술은 빌려오는 게 아니라 도미네이트 한다. 혹시 도미네이트라는 영어 단어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지배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문서를 예전에는 빌려왔었다면 지금은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라고 하면서 제가 샘플 페이지를 같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왔거든요. 이렇게 생긴 페이지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되게 조잡한 페이지인데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이렇게 움직여주면 뭔가 형태가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오른쪽에 이제 높이가 달라지고 있죠. 오른쪽 박스가. 그리고 버튼의 개수도 맞춰서 움직이고요. 그리고 가장 위에는 이제 그 진행바가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왼쪽에는 이제 별이 하나씩 차오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가면은. 그리고 폰트 사이즈가 이렇게 바뀝니다. 버튼 위에 있는 숫자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많다고 하시니까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색깔이 이렇게 연해져요. 왼쪽은 갈수록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어를 하기도 하고,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 마이너스 버튼을 눌렀을 때, 또는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직접 쳐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개발자가 스크립트로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전 스크립트였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제가 이거 좋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슬라이더에다가 일단 이벤트를 붙여야 돼요. 오른쪽으로 드래그 했을 때, 왼쪽으로 드래그 했을 때, 그리고 플러스 버튼과 마이너스 버튼을 눌렀을 때, 직접 사용자가 값을 바꿨을 때 이벤트를 붙여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벤트 핸들러를 달아주고요. 거기다가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숫자를 바꿔준다든지, 이 폰트 사이즈를 바꾼다든지, 별에 있는 개수도 바꿔주고요. 배경 색깔을 커질 때마다 이제 얕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여기 있는 값들도 다 일일이 바꿔주고요. 숫자에 만큼 개수를 늘려주다가 어떨 때는 안 늘려주고 숫자를 다시 써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함수에 쫙 적어야 돼요. 이것들이 옛날에 스크립트 기술이었다면, 제가 어떻게 스크립트를 작성했는지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작성한 스크립트는 고작 6줄입니다. 제가 작성한 거는 결국 6줄인데 사실 그것도 별거 없어요. 4줄로 되어 있고 그것마저도 초기화를 한 것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건 극적인 연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한 거긴 하지만 원래는 좀 더 많은 것들이 계산된 변수들을 미리 선언을 해주고요. 근데 요즘 이제 프론트엔드의 추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원래 HTML을 작성하고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CSS를 작성하던 시절에는 HTML을 미리 다 그려준 다음에 그거를 하나하나 가져와서 값을 바꿔줘야 됐다는 거죠. 근데 요즘의 프론트엔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소스를 다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좀 안 보이시겠지만 태그를 좀 아시는 분들한테 좀 생소하실 게 저는 이제 엘리먼트 UI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좀 생소한 태그 네임들을 쓰긴 했지만 속성들을 보면은 그래도 다 알기 쉬운 속성들을 사용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줬는데 앞에 콜론이 붙은 게 보이시나요? 이 부분은 이제 개발에서는 뷰에서 쓰는 문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보시면은 제가 소스에서 데이터에 foo라는 것을 쓰겠다고 선언을 해줬거든요. 이 foo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만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제 배경 사이즈,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곳에 RGBA를 줬는데 이 부분이 foo가 들어가 있어요. foo가 늘어가면 늘어날수록 0에 가까워지죠. 그리고 폰트 사이즈 같은 것도 foo가 들어가는데 앞에 콜론이 붙어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foo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2배씩 사이즈가 커지도록 되어 있죠. 밑에는 그 숫자가 변할 수 있도록 중괄호 2개를 사용해서 foo를 표현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봤었던 화면에서도 숫자가 바뀌는 게 보였죠. 이런 식으로 뷰에서는 이런 것들을 직접 HTML에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너비는 100폰트야, 100픽셀이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X픽셀이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저라는 사람이 몸무게가 뭐 60kg다 이렇게 쓰면은 예전에는 60kg를 70kg로 바꿔줘야 돼 라는 걸 직접 적었다고 하면 저를 일단 찾아야 돼요. 스크립트는 저를 찾아서 60kg를 가져와서 70kg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이 사람의 몸무게는 X킬로그램이야. 내가 100kg로 지금 그 사람 100kg고 50kg로 지금 50kg야.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것들을 이제 뷰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선언적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는 선언을 해서 렌더링을 하겠다 이거예요. 속성은. 근데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아예 HTML이랑 CSS마저도 스크립트에서 전부 다 내가 지배할 거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프론트엔드는 다 도미네이트 한다 라는 말에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빌려왔던 게 아니라 지배를 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요즘 프론트엔드가 렌더링이 되게 강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 프론트엔드의 추세는 어떠냐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질문을 주신 분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요즘 리액트, 뷰, 앵귤러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이 표는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채운 표예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뷰를 주로 사용했고요. 앵귤러 조금 했고요. 그리고 리액터는 아예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제가 구글 검색에서 친 거기 때문에 좀 더 질 좋은 자료를 찾고 싶으시면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는 걸 좀 더 권장드리고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는 요즘 어떤 추세에 있냐 이것만 좀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2018.stateofjs.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매해 이제 약 2만 명 정도의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일단 이 부분이에요. 이제 사용하고는 있는데 앞으로도 사용할 거다 라고 대답한 개발자의 비율이 제일 많은 게 바로 리액트예요. 6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론트엔드는 리액트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바스크립트를 잘 다루시는 프론트 개발자분들,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부 리액트를 씁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다음이에요. 이 부분인데요. 들어는 봤는데 앞으로 좀 배워보고 싶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여기 두 번째에 있는 뷰가 46.6%로 가장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개발자들이 리액트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 뷰에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많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했던 자료는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넣어서 어떤 검색어를 제일 많이 검색하냐 이런 거를 살펴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뷰가 가장 높은 상대적으로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로 약간 그 범위를 단축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리액터가 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리액트입니다. 근데 제가 왜 Vue.js를 가지고 나왔고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은 저는 처음부터 설명을 드렸다시피 PHP를 사용하고 있는 개발자고요. 제 가장 큰 주목하고 싶은 점은 어떻게 쉽게 이걸 구현할 수 있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뷰가 편했어요. 일단 문법을 조금만 알고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화면을 몇 개의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지 않고서도 쉽게 구현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게 저는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이브러리화가 가능하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제 어떤 프레임워크를 정해놓고 나면 그걸 전부 다 바꿔야 돼요. 뭔가 적용을 하고 싶으면 새로운 걸. 예를 들어서 jQuery를 하다가 갑자기 앵귤러를 쓸 거야 라고 하면은 바로 바뀌는 게 아니고 다음 버전을 기다려야 돼요. 1.0 버전이면 아예 싹 깔아엎는 2.0 버전에서 새로 프레임워크를 도입해야 돼요. 근데 라이브러리라는 건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걸 사용하더라도 뭐 내가 한번 뷰를 이번 기능에 써보고 싶다, 이 부분 작은 기능을 뷰로 구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 붙이면 돼요. 그럼 그 부분에서만 뷰가 움직여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 언어가 좀 다른 언어들과도 잘 섞일 수 있고, 특히 저같이 PHP처럼 아예 뷰단도 신경을 쓰고 있는 언어 같은 경우에도 뷰를 중간적으로 도입을 해볼 수 있다. 점진적으로 기능을 조금 더 점진적으로 뷰를 넣어가면서 발전시킬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고요. 그래서 이제 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부터는 좀 이제 개발자분들 대상으로 개발자스러운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이제 이 뷰를 설치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XE3 데모를 좀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써보실 수도 있으세요. 먼저 저희 홈페이지 expressengine.io라는 곳에 가시면 데모라는 메뉴가 있어요. 데모의 체험하기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체험하기를 누르고 네이버 로그인을 하면요, 이게 잠시만요. 예, 이렇게 해서 체험하기를 누르면 이제 서버를 하나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예, 그래서 뷰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가장 개발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웹팩을 사용해서 이제 번들링 하는 작업, npm install view라는 커맨드를 쳐서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뷰는 이제 부분적으로 구현도 되고 하나하나 뷰를 모아서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뷰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뷰 로더랑 같이 npm으로 설치를 해주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뷰 CLI는 커맨드로 뷰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커맨드 툴인데, 결국 이 둘은 커맨드를 써야 돼요. 즉 개발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바로 위에 있는 그냥 소스에다가 스크립트를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설치가 아마 지금 좀 됐을 거라 같이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서버가 하나 떴죠. 아까 클릭만 하면 이렇게 서버가 뜨고요. 뭐 아이디는 어드민 하면 로그인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이고 원래는 아이디 맞춰도 됐었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설정하기에 가셔서 사이트 맵에 들어가시면 아이템을 하나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다 아이템 추가를 누르시고, 저희는 오늘 간단한 페이지를 만들 거기 때문에 심플 페이지를 눌러주시고요. URL은 테스트로 하겠습니다. 테스트, 뭐 테스트.
이렇게 등록을 하나 해주시면 아까 그 만들어진 사이트로 다시 가셨을 때 이렇게 메뉴가 하나 더 추가돼요. 만드는 거 쉽죠? 테스트로 가서 설정 페이지를 이동하면 여기다 이제 페이지를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 주제를 테스트로 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코딩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제 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소스를 누르면 HTML 태그 소스를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 되거든요. 여기서 저는 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한국어 뷰 사이트로 가겠습니다. vue.js.org를 치면 뷰 홈페이지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복사해서 쓸 수 있는 스크립트를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복사해서 아까 그 에디터에다가 삽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뷰를 사용할 수 있는 div, 그러니까 엘리먼트 하나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래서 div 파일을 만들어 주고 뷰를 어떻게 쓸 건지를 설명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할 겁니다. 저는 뷰를 새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럴 때 뷰를 쓰는 방법은 new view라는 문장을 써서 새로운 뷰 엘리먼트를 생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요. 이제 여기서 어떤 엘리먼트를 선택해서 뷰를 적용할 건지를 알려주는 EL 속성과 뷰에서 어떤 데이터를 쓸 건지 알려주는 데이터 속성을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저는 데이터는 foo라는 이름을 가진 데이터를 쓸 거다 라고 해줄 거고요. 여기다 fool을 보여줄 수 있게끔 여기다가 fool라고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div의 이름은 id는 app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뷰가 어디서 뷰를 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뷰의 대상이 되는 데다가 이제 id를 app이라고 준 id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app이라고 쳐주면 이제 뷰는 어디서 뷰를 적용시켜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foo라는 데이터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new world, hello world라고 할까요? hello world라는 소스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뷰는 어떻게 알아보냐면 EL 속성에 있는 앱 아이디를 찾아서요. 여기 안에 있는 to라는 데이터가 나오면 hello world를 띄워줄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 페이지로 가면 hello world라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 hello world라는 글자가 떴고요.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이 hello world를 클릭했을 때 다른 내용이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원래는 뷰 문법에서는 v-on 클릭이라는 거라면은 클릭 이벤트를 붙여줄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하려면 축약어를 사용해서 여기 다 지우고 골뱅이 클릭이라는 걸 쓰면 똑같은 작동을 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foo를 쓰기 때문에 foo에다가 이번에는 hello xe3라는 거를 써볼게요. hello xe3라고 하고 저장을 누르면요. 다시 그 페이지로 가보면 처음에는 hello world로 뜨지만 클릭을 하면 hello xe3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아까 제가 샘플로 보여줬던 페이지도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뷰를 어떻게 쓰는지까지 보여드렸고요. 키노트가 사라졌네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제 뷰랑 XS3를 어떻게 함께 사용하게 됐느냐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아까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왜 뷰를 사용했느냐라는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먼저 올해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XS3라는 홈페이지에다가 설치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쇼핑몰 플러그인을 삽입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로커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XS3 사이트에 이걸 설치하기만 하면 바로 쇼핑몰이 되는 아까도 잠깐 보여주셨죠? 사이트인데 이런 식으로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뷰를 왜 사용했느냐 해서 얻는 이점이 뭐였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사용자가 뭔가를 구매할 때에는 그냥 생각 없이 하나를 사지만은 개발자들은 되게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조그마한 이미지를 눌렀을 때 이 이미지가 이 이미지로 변경이 돼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방향키를 누르면은 이 이미지 다음 이미지가 나와야 되고요. 끝까지 가면은 또 다음 첫 번째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사람들을 살 때는 보이진 않지만 개발자가 이걸 안 되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 왜 안 돼요? 그러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을 하냐 하면은 옛날이었으면 이렇게 줬어야 돼요. 이런 일단 이미지를 줄 곳을 하나 만들고요. 이 이미지를 둔 곳을 가지고 이제 사용할 이미지들을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눌렀다. 이 방향키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가진 이미지를 여기서 찾아서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다음 이미지를 찾아와서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사진 주소 경로를 다시 여기다 넣어줘야 됩니다. 이건 이거 하나를 했을 때 얘기고요. 이걸 눌렀으면 반대로 움직여야 되죠. 여기 있는 이미지에 뒤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URL에다가 사진 경로를 다시 얘가 가지고 있는 걸 넣어줘야 돼요. 얘를 직접 눌렀으면 얘가 가지고 있는 경로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고요. 근데 뷰로 작성을 하게 되면 그럴 이유가 많이 사라지죠. 왜냐면은 저는 이 이미지를 사용할 경로를 이 경로를 쓸 거야라고 줄 게 아니고 항상 변할 수 있는 경로를 줄 거예요. 나는 이 많은 이미지 중에 몇 번째 경로를 사용할 거야만 줄 거예요. 몇 번째, 그러니까 어떤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고 X번째 걸 사용할 거야 라고 주게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누르면 그냥 1 더해주면 돼요. 얘를 누르면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고요. 얘를 어떤 눌렀을 때 몇 번째쯤만 넣어주면 얘는 자동으로 이미지는 바뀌게 돼 있어요. 경로는. 이 소스를 어떻게 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소스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GitHub으로 가게 되시면 이제 왼쪽에 검색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X로 시작하는 제로 커머스를 치시면 이 GitHub 소스들이 나오는데 저 나눠져 있는 소스는 지금 디벨롭이 있습니다. 소스에 가서 컴포넌트에 가서 스킨에 가서 프로덕트에 가시면 이제 쪼개져 있는 페이지들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 이미지를 보시면 이것을 구현하는데 저는 50줄을 걸려서 이제 깔끔하게 구현을 해냈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들이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은 이렇게 저는 그 아까 이미지를 띄워주는 부분에 어떤 이미지를 쓸 거니 했을 때 URL을 직접 만들어줬어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변수들을 넣어줬고요. 이 부분에는 몇 번째 있는 이미지를 쓸 거야 라는 거를 반환하는 게 있어요. 그럼 제가 해줄 수 있는 그 이벤트 핸들러의 함수는 아까 왼쪽 버튼 눌렀을 때,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아까 그 골뱅이 클릭이 보이시죠? 그리고 어떤 수많은 이미지 중에 하나의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그럼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별거 없죠. 그 값을 넣어주는 거, 그리고 1을 더해주는 거, 빼주는 거 이것만 해주면 돼요. 이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맨 끝으로 갔을 때는 앞으로 가야 되고 맨 앞으로 갔을 때는 그 뒤에 있는 게 나와야 되니까 그 부분을 넣어주면 다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많은 일들을 해줬어야 되는데 URL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 넣어주고 빼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구현한 거는 숫자를 더하고 빼주는 함수를 만든 것밖에 없어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사용자들이 주문에다가 장바구니에 뭔가를 담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로 추가를 하시죠.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 이렇게 더하기를 해서 개수를 늘리시기도 하시고 빼기도 하시고요. 아예 삭제를 해버리기도 하시고요. 같은 걸 선택했을 때는 리스트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개수가 증가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항상 사용자들은 신경을 안 쓰지만 개발자들은 항상 이 부분이 바뀌도록 해줘야 되죠. 총 상품 금액. 실시간으로 얼마인지를 보여줘야 되니까요. 근데 이걸 원래 예전에 스크립트로 구현을 했다면은 저는 항상 이런 이벤트 핸들러가 끝났을 때마다 새로운 상품 금액을 계산하도록 로직을 넣어줘야 돼요. 빼먹지 않고. 하나라도 빼먹으면은 영씨 이거 눌렀는데 상품 금액 안 바뀌는데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걸 구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 수많은 배열 중에 가격과 개수를 곱한 총합을 여기다 띄워줘 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저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이거를 추가하기만 하면은 상품 금액은 눈앞에서 계속 바뀌어질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리소스가 줄죠. 신경 써야 될 것도 줄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개수가 바뀌든 가격이 바뀌면 자동으로 상품 금액은 계산할 수 있도록 저는 여기다가 45,400원을 넣은 게 아니고 식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개발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뷰를 썼을 때 이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뷰를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처음에 사용을 했을 때는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아까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뷰 컴포넌트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페이지를 뷰로 작성하는 방법을 썼어요. 그걸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냐면, 개발 서버에서는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자는 데이터만 내려주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얼마인지 가져오고 이런 것만 해주면 돼요.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서버에서 내려준 데이터만 가지고 어떻게 그려줄지만 고민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능이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간섭이 없어지고 에러도 좀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데이터만 불러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PHP로 개발을 하다가 이걸 써보니까 느꼈던 점이 어떤 거냐면, 모두 뷰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데이터를 두 번씩 작성해야 된다는 점이 생기죠.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에서 내려줬던 데이터를 원래 PHP에서는 그냥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보여줄 때 그냥 쓰면 되거든요. 나오거든요. 근데 프론트엔드를 다시 작성해야 되니까 프론트엔드에서 이 데이터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초기에는 두 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를 분리해서 작성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신 API 서비스나 이게 다른 웹으로 우리 서비스를 내보내고자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쉽거든요. 이게 API 서비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요즘 뭐 인공지능 스피커에다가 물 하나 사줘 이러면 알아서 담죠. 이런 것들은 다 API 서비스로 구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면은, 원래 XA3는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제공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원래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게시판이라든지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PHP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진 태그를 뷰 안에서 가지고 와서 써야 되거든요. 프론트엔드는 다 뷰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이미 뷰는 한번 컴파일을 통해서 사용자 페이지에 그릴 것들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 후에 새로운 스크립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공격이라고 받아들이고 막아버리거든요.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기 때문에 원래 만들어져 있는 블레이드 템플릿, PHP에서 제공하는 어떤 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것들은 다 나눠져 가지고 각자의 기능들을 따로 스크립트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바깥에서 넣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능이 분리되는 게 좋았는데, 이거 이렇게 쓰려니까 불편하더라 싶었던 게 있었는데, 하나의 예시가 어떤 거였냐면, 아까 이 사이트에 보시면 이렇게 상품 후기를 등록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제목과 후기를 남겨주세요 부분은 제가 새로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원래. 왜냐하면 기존에 게시판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댓글을, 아까 이 페이지 있죠, 여기 게시판에 가시면은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글쓰기 할 때. 지금 게시글이 없긴 한데 그런 부분에다가 있는 기능들을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하면 후기를 담을 수 있는 기능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거저 개발하지 않고도. 근데 이런 것들을 쓰지 못하고 제가 직접 구현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불편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그 샘플로 보여줬던 것처럼 부분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스크립트를 가져와서 이 부분만 뷰를 쓰겠어 라고 이제 했던 것처럼 일부분만 가지고 쓰는 방법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엑셀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면요, 아까 그 게시판에서 이렇게 게시글을 작성할 때 이 태그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뭔가 치면은 새로운 게 하나 생기죠, 태그가. 이 부분은 지금 뷰로 구현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과 전혀 충돌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어떤 에디터 기능, 그리고 그 밑에 첨부하는 기능, 이런 것들은 다 PHP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태그 부분만 뷰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서로 충돌이 나지 않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PHP와 뷰를 같이 쓴다고 했을 때는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기능이 좀 더 플러그인을 작성할 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작업자분들이 혹시 저희 XA3를 사용하게 되신다면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건의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냥 사이트 자체를 만들고 싶으시다. XA3를 설치해서 자체적인 서비스를 하고 싶으시면, 그럴 때는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좀 나눠서 구분한 기능을 작동하도록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API로 서비스하기도 편하고 기능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도 편하시거든요. 근데 플러그인, 모든 XA3 사이트에서 동작하는 플러그인을 제작해야 된다. 모든 사이트에서 범용적으로 동작하고 전체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관여하는 기능들을 만들고 싶으시다 하시면 좀 더 후자의 방법으로, 부분만의 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발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뷰 공부하는데